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 아시죠? 민주당 내에서도 둘째가라면 썰어할 막말의 대명사입니다. 어쩌면 양문석 의원 다음 주부터 내년쯤부터 우리가 안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문석 의원 지금 경찰에 고발됐죠. 고발된 상태인데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매입할 때 31억 2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산 등록 신고를 하면서 이보다 9억 6,400만 원이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축소 신고를 한 것이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자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 의원은 총선 직전 재산신고 허위 등록 혐의로 고발됐고 투표 당일날 투표소 곳곳에서 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이런 공고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 오후 경기 남부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짧게 대답했는데 반성하는 기색은 없어 보였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로 나타나서 짧게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곧바로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양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이외에도 양 의원이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치를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양 의원의 선거 사무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또 재산을 축소 신고한 문제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았다, 이런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사기 대출이죠. 이와 관련해서 양 의원 딸의 사기 대출을 도운 인물이 수사기관에 양 의원 배우자의 요청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의원은 사건 발생 초반에는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사기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 2021년 양 의원 딸의 사업자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대출을 도운 A씨로부터 자신이 대출 서류를 위조했고 위조는 양 의원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허위 대출 서류 원본을 확보하고 지난주까지 양 의원의 딸과 배우자 이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의원 측의 사기 대출 조력자의 진술에 따라서 새마을금고 측 제안으로 해당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양 의원의 해명은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단순히 제안에 응한 것이 아니고 양 의원의 배우자가 사기 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부분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양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편법적 소지를 인정하지만 업계 관행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매입했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였습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명의자들이 해당 대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각각 동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어느 한쪽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5월 14일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잠원동 아파트를 비롯해서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 그리고 또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대출 알선 업체 모두를 압수수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양 의원은 특히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에는 부정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편법 대출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해당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없다며 사기 대출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2건이 고발되어 있는 것이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따라서 양문석 의원의 경우 피사실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2건이나 되는 만큼 당선 무효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사실 막말이나 범죄 행위 등으로 자격 미달로 지적되는 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온갖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그런 웬만한 범죄나 막말 정도는 용인됐던 것이 민주당이죠.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 역시 걸러내지 못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았으면 이재명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배지를 달고 나서는 이재명의 홍위병으로 앞장서고 있는 그런 것이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재명의 홍위병으로 나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양문석입니다. 양문석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과거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량품이다, 역겹다, 이런 표현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또 방통위 상임위원 시절이던 2011년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또 룸사롱 접대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고, 그리고 자기가 공천을 받았던 지역인 안산시를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기 대출까지 드러났음에도 이재명은 끝까지 양문석의 공천장을 지켜줬고, 양문석은 이재명의 애완견 발언 파문이 일자 온몸으로 이 대표를 막아서는 충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번에 이재명의 애완견 파문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레기라고 해도 될 것을 품격을 높여줘도 기레기들은 분노 조절 기능을 상실한다. 조선일보 사류의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갈리고 그냥 발작 정세를 일으킨다, 이렇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격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문석의 인성이야 진작에 드러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배지까지 달고서는 언론을 향해 온갖 저주와 겁박을 퍼붓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배지를 계속 달고 있을 자격이나 있는지 안산시갑 유권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